안녕하세요. 볼수록 부자 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월급에 만족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러지 못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대보셨을 겁니다. 이익을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저 그런 결과를 받거나 손해를 보셨을 겁니다. 이익을 봤더라도 삶이 의미 있게 바뀐 분들은 굉장히 소수일 거예요. 댄록이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댄록은 중국계 캐나다 이민자였는데요.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가세가 기울었고 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20대가 빨리 돈 벌려고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댄록은 무리한 사업으로 20대에 2억이 넘는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후인 27세에 댄록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됩니다. 현재 댄록의 자산은 1,500억이 넘는 걸로 추정되는데요. 댄록이 쓴 책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에 먼저 손을 댔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맞는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의 삼각형이란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댄록은 말합니다. 부의 삼각형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댄록이 말하는 부의 삼각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댄록이 말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말이죠. 댄록이 말하기를 부자가 되는 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부의 삼각형의 한 축은 고소득 기술입니다. 고소득 기술이 뭐냐? 댄록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게 해주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다. 남들이 뺏어갈 수 없고 여러 산업군에 걸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월 1,000이라고 기준을 정한 건 월 1,000이 어떤 임계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댄록이 보기에 월 1,000을 벌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어떤 벽이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해요. 월 1,000을 벌어본 사람은 소득이 떨어져도 금방 다시 복구를 하는데 월 1,000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소득이 감소해도 자기 소득을 원래대로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월 1,000을 버는 사람들은 능력치가 어떤 기준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고소득 기술의 뜻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월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여러 산업군에 걸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월 1,000을 버는 직업은 정말 많거든요. 직장인인데 월 1,000 이상을 버는 분들도 있고 전문직이면서 월 1,000 이상을 버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댄록은 빨리 부자가 되려면 기술을 통해서 월 1,000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술을 통해서 버는 월 1,000은 독립적이지만 회사원이나 전문직의 수입은 의존적이기 때문인데요. 월 1,000 버는 직장인은 회사에 의존적입니다. 회사에 잘리면 월 1,000은 없는 거잖아요. 다른 회사로 재취업한다고 해서 월 1,000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없죠. 전문직으로 월 1,000 이상 버는 분들도 의존적인 면이 있어요. 일단 외부 환경에 의존적입니다. 내가 치과 의사인데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수입이 감소할 수 있잖아요. 의료 수가가 감소한다는 등 수입이 감소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성형외과 의사 일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산업이나 정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장소에도 의존적입니다. 내가 병원을 만약에 종로에서 해요. 그러면 내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그 주변 주민들로 제한된단 말이죠. 내 진료를 받기 위해서 5시간, 10시간씩 운전해서 오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전문직도 어떤 식으로든 장소에 제약이 있는 거죠. 하지만 댄록이 정의하는 고소득 기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산업에 걸쳐 적용이 가능하고 물리적 제약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서비스를 더 많은 고객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고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추상적이니까 댄록이 고소득 기술을 얻은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댄록은 20대에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하면서 2억이란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오프라인 세미나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알란 자큐란 스승을 만나게 되고 그의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거기서 무보수로 일하면서 카피라이팅을 배웠어요.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뒤에 댄록은 독립해서 1인 광고 대행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곧 월 1,000만 원을 벌게 됐죠. 그 이상을 벌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입을 올리려면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사람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댄록은 스승에게 조언을 구했고 스승은 가격을 올리라고 조언해줬습니다. 가격을 올릴 때마다 고객이 떠나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카피라이팅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었기 때문이죠. 가격을 인상해도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되니까
고객은 줄지 않았습니다. 덴록은 이렇게 계속 가격을 올려가면서 소득을 폭발적으로 늘리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겠죠. 덴록이 성공한 건 알겠다. 그러면 내가 고소득 기술을 얻기 위해선 뭘 해야 되냐? 답을 드리자면요. 덴록이 책에서 제안한 건 이겁니다. 카피라이팅, 작가, 컨설팅, 마케팅, 블로그, 유튜브, 번역가, 사진작가, 프로그래머 등등. 그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직장을 관둬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정말 베스트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일들 직장 다니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카피라이팅 공부해서 크몽에서 서비스할 수 있죠. 블로그나 유튜브 당연히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죠. 사진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업으로 하다가 이게 본업 소득을 뛰어넘는 순간이 오면 퇴직하면서 창업을 할 수도 있겠죠. 이쯤에서 부의 삼각형 두 번째 축이 나옵니다. 바로 확장 또는 결합인데요. 덴록은 고소득 기술을 갖고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고객들이 덴록에게 카피라이팅을 맡기면 덴록은 그 회사가 속한 산업 전체를 연구합니다. 산업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효과적인 카피라이팅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많은 고객들이 카피라이팅을 맡긴 뒤에 이 카피라이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물었다고 해요. 덴록은 여기에 착안해서 사업을 마케팅 컨설팅까지 확장합니다. 카피라이팅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인지까지 상담해 주는 거죠. 카피라이팅을 준비하면서 이미 그 산업에 대한 연구를 끝냈기 때문에 마케팅 컨설팅을 준비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덴록은 또다시 소득을 폭발적으로 늘리게 되죠. 이렇게 고소득 기술을 한번 획득하면 다른 기술과 결합해서 소득을 늘리거나 쉽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부의 삼각형 마지막 축은 투자입니다. 덴록은 10% 이상 수익이 나는 투자를 권하는데요. 고소득 기술을 얻기 전에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할 돈도 적을 뿐더러 제대로 된 기회를 잡기도 어렵습니다. 돈이 적으니까 조바심이 나고 투자 실수를 할 가능성도 높겠죠. 먼저 고소득 기술을 통해서 꾸준한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에 임하는 게 제대로 된 부자의 길이라고 덴록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10% 이상 수익이 나는 투자는 뭘 하면 되냐? 사실 여기에 대해 덴록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따로 조사를 해보니까 덴록은 벤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벤처 사업에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말이죠. 현실적으로 10% 정도의 수익률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바로 S&P 500 ETF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S&P 500이란 쉽게 말해서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S&P 500 ETF라는 건 이 500개 기업을 하나의 주식으로 모두 살 수 있게 만들어둔 겁니다. 이 한 개의 주식만 사면 500개 기업의 주식을 모두 사게 되는 셈이죠. 이 S&P 500 지수가 192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2023년까지 거의 100년이죠. 10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10% 정도 나옵니다. 이 주식에만 꾸준히 투자해도 10% 정도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10%라는 건 굉장히 장기간 늘어났을 때 10%라는 수익이고요. 수익이 나는 해에는 10%에서 많게는 20% 이상의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나는 해에는 10%, 20%, 마이너스 30% 가까운 손해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 투자를 하셔야만 1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요. 손실이 났다고 해서 중간에 주식을 팔게 되면 10% 수익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또 지나치게 시장이 과열됐을 때 많은 돈을 투자해도 10% 수익은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장기 투자하셔야 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마다 많이 사두면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S&P 500 ETF는 어떻게 사면 되냐? 증권사 어플을 켜시고요. VOO라는 종목을 검색해서 매수하시면 끝입니다. 근데 왜 하필 VOO라는 종목이냐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실 S&P 500 대표 ETF는 스파이라는 종목인데요. 수수료가 0.09%로 VO라는 종목보다 수수료가 다소 높습니다. 10년, 20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작은 수수료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요. ETF는 수수료가 싸면서 거래량 많고 운영사가 안정적인 상품을 고르면 됩니다. 그게 VOO니까 내가 만약 S&P 500 ETF에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 그냥 VOO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의 삼각형이 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빨리 부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는지도 아셨을 거예요. 먼저 고소득 기술을 얻는데 모든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세요.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하는 거, 그거는 그 다음 순서입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고소득 기술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요. 그걸 미친 듯이 한번 파보세요.
부자의 삶은 실행하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다음에도 부자 되는 유익한 방법을 갖고 올 테니까요. 구독해 두시면 이런 꿀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겠죠? 여기까지 볼수록 부자 되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